안녕하십니까, 은하수영외과 정희차 원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저녁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앞에 앉았는데, 그거 고민 많이 하시죠? 머리가 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가끔 제 병원에도 오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운동을 해서 어깨를 키우는 게 가장 좋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 자체의 크기보다도 이 전체적인 비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머리 크기는 똑같더라도 어깨가 커지면서 이 비율상으로 머리가 커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뭐 이뻐 보이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당연히 우리 얼굴이랑 뭐 눈, 코, 입에서도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얼굴이 가로로 커 보인다, 너무 커서 되게 좀 못생겨 보인다, 이거를 조금 작아 보이게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 광대를 줄이는 수술을 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윤곽수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뼈 수술을 하는 방법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또 모두가 그런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차원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사실은 비율상으로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고민을 이제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비율이 개선될 수 있게 눈 성형을 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저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뭔가 오늘따라 텐션이 안 오르네요. 여기까지 하고, 자, 어쨌든 모든 것에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보데 비너스상을 봤을 때 황금 비율을 가진 몸매 뭐 이런 것 얘기를 하고 있고, 얼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황금 비율이 존재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눈을 뭐 사방으로 엄청나게 크게 하고 쌍꺼풀을 엄청 두껍게 한다고 무조건 이뻐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면 정말 이상해 보일 수가 있고 외계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황금 비율이라는 게 눈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여기서 사이즈만 크게 해주세요, 지금 뭐 미디움인데 엑스라지로 키워주세요, 엑스라지가 무조건 미디움보다 이쁜 눈이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큰 눈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지금보다 약간 작고 가로로 길어야지 이뻐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비율이 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착각이, 그냥 정면으로 봤을 때 쌍꺼풀의 모양과 두께만 생각을 하고 그 모양만 맞추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은데, 사실 눈은 우리가 떴다 감았다 하면서 계속 바뀌는 구조고, 정면에서도 보지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45도 각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되게 투박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 주력 분야인 눈 성형에 좀 국한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상적인 눈 성형이란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성형이란 게 결국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결국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본질인데, 그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황금 비율을 찾는 거라는 얘기죠. 일단 눈에서 아까 제가 단순한 그 뭐 쌍꺼풀의 두께나 라인의 모양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눈에서 보면 가장 결국 중요한 게 이 눈썹과의 거리, 눈동자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의 두께 밑에는 눈동자의 크기가 있고, 쌍꺼풀의 위에는 쭉 올라가면 이제 결국 눈썹이 나오는데, 결국 지금 상태가 눈썹이 올라가 있는 상태냐 아니면 너무 내려가 있는 상태냐인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여기서 그 황금 비율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그게 쌍꺼풀을 지금보다 높여서 처진 피부를 조금 안 처져 보이게 만드는 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높아서 눈썹이 너무 가까워진 쌍꺼풀을, 쌍꺼풀 자체를 약간 라인 낮추는 수술을 하면서 그 비율을 복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황금 비율을 찾으면 단순히 눈을 키우는 시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성형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눈매 교정이란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눈매 교정도 쌍꺼풀의 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눈매 교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검은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건데, 사실 검은 눈동자를 크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단순히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눈매 교정은 눈 뜨는 근육을 당겨서 눈을 크게 뜰 수 있게 힘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인데, 그 수술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단순히 과교정이 생기는 부작용뿐 아니라 눈썹이랑 너무 부자연스럽게 눈이 가까워져서 이런 비율이 깨지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쌍꺼풀의 적절한 두께와 눈썹 위치 변화를 유도해서 이 비율을 먼저 찾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눈매
눈매 교정을 부드럽게 걸어서 완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은 절차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수술 방향이 되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중년 눈성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도 이제 많은 어르신들 뭐 50대, 60대 아니면 정말 70대까지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오셔서 모르고 살았는데 눈이 뭔가 처지고 좀 더 이뻐지고 싶다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그분의 20대, 30대 때 사진과 지금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 뭐가 변했냐를 보면은 눈과 눈썹과 이 가로 길이와 이런 것들의 비율이 변했을 거예요. 눈이 점점 처진 피부로 인해서 눈동자 보이는 게 점점 작아지고, 그에 비해서 이마 근육을 많이 쓰니까 눈썹은 점점 올라가면서 눈은 작아지고 눈썹은 올라가는 이런 비율이 점점 생기면 우리가 흔히 이런 눈을 보고 이분은 나이가 좀 있구나,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처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본인은 매일매일 거울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율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 거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이 얘기를 해줘서 알거나 아니면 문득 남이 찍어준 사진이나 이렇게 처져서 예를 들어서 뭐 짓 무른다든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분명히 20, 30대 때는 안 그랬던 변화가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처진 피부를 단순히 몽땅 다 잘라내서 없앤다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가 수단으로서 지금 나이대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쁘고 노화의 흔적이 좀 덜 보이는 비율을, 그런 황금 비율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여기서 황금 비율에 가까워지려면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누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 눈만 연예인 누구의 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아도, 여기서 비율을 어떻게 바꿔야지 가장 나한테 어울리는 눈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결국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 황금 비율을 찾으려면 은하수성형외과로 와서 제가 이 황금 비율 찾는 거를 도와주는